수업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리고 이상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분포 했었죠. 풀어온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지난 시간 숙제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1066번이요. 그림과 같이 A 주머니에는 검은 공 4개,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3개, 흰 공 1개, 그리고 잠깐만, A에는 검은색 4개,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3개, 흰 공 1개, C 주머니에는 검은 공 2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다. 세 주머니 A, B, C에서 각각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공 중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흰 공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없을 수 있죠. 다 검정만 뽑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한 개 뽑을 수 있죠. 그리고 2개 뽑을 수 있고요. 최대 2개야. 3개는 뽑을 수 없어. 얘가 없으니까 흰 공이. 그러면 우리가 표를 그걸 만들어 보면은 0개 뽑을 확률, 1개 뽑을 확률, 2개 뽑을 확률을 각각 정리를 할 건데, 먼저 0개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당연히 검정색만 나올 거니까 필요가 없고 이거 2개만 활용을 하면 돼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2. 그러니까 8분의 3. 한 개를 뽑는다는 건 B에서 뽑을 때도 있고 C에서 뽑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2개를 상황을 더해 주어야 해요. 먼저 B에서 한 개를 뽑는다고 하면은 4분의 1. 그럼 반대로 C에서는 무조건 검정색만 뽑아야 하고요. 반대로 C에서 흰색을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검정색을 뽑고 2분의 1이 돼요. 따라서 계산하면은 2분의 1, 뭐 8분의 4, 그냥 8분의 4라고 쓰자 우리는. 마지막 2개를 뽑을 확률은, 그러면 B, C가 둘 다 흰색을 뽑아줘야겠죠.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 그러면은 셋 다 합쳐서 1 나와요, 안 나와요? 토탈 합 1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VX 구하세요 했으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또 질문 41번이요. 잠깐만, 그래도 보기로. 여기 남아있으니까 이거 일단 문제는 같이 보면서 볼게요. 다현이랑 현서. 여기서 문제 같이 보면 돼. 지금 풀자는 거, 이거 애들 질문하는 거. 다현이랑 현서도 이거 같이 보면 좋아요. 왜냐면 너네가 누적일 수도 있어. 이상 확률 변수부터는. 왜냐면은 그 뒷부분이 정규 분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 확률 변수랑 이항 분포 내용도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누적일 수도 있으니까 기말고사 때 들으세요, 같이. 자, 1041번 보면은 두 이산 확률 변수 x와 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 자연수이고 py는 k는 2분의 1p, x는 k 플러스 10분의 1일 때래요. 자, 여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게 있어요. 확률 변수 값이 x의 확률 변수 값을 a, b를 하고 b를 더한다. 그러면 평균과 분산이 같이 바뀌지만 여기는 확률 값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맘대로 그냥 그 a 곱하고 b 더하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무조건 표를 따로따로 그려서 봐야 해요. 그래서 먼저 x에 대한 확률 변수를 정리를 해보면은 확률 변수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 자연수로 똑같이 나온대요. x든 y든. 그래서 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근데 그때의 확률들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P1, P2, P3, P4, P5
그리고 그게 합이 1이다. 그래서 얘가 가지는 정보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P1부터 다 더해지는 값이 1이다 라고 나와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어요. 평균값이 4라고. 그 말은 P1 더하기 2P2 더하기 3P3 더하기 4P4 더하기 5P5가 4라고 나와야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할게요. y도 확률 변수의 모양은 똑같아요. 1부터 1, 2, 3, 4, 5로. 근데 확률값이 바뀌는 거야, 얘는 오히려. 확률이 어떻게 바뀌냐 했더니 지금 문제에서는 x의 확률값에 2분의 1배를 하고 10분의 1을 더한대. 그럼 얘는 2분의 1p1 플러스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얘는 2분의 1p2 플러스 10분의 1. 2분의 1p3 플러스 10분의 1. 2분의 1p4 플러스 10분의 1. 2분의 1p5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자, 그때 평균, y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y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 y는 곱하니까 2분의 1p1 플러스 10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p2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따로 10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3p2 플러스 3p3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써질 거란 말이야. 5까지 2분의 1 곱하기 5p5 플러스 10분의 1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2분의 1이라는 공통 부분은 다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내고 나면 남는 게 바로 P1 더하기 2P2 더하기 3P3 더하기 4P4 더하기 5P5까지 합에다가 10분의 1을 몇 번 더하는 거야? 5번 더하는 거겠죠? 잠깐만 10분의 1이야. 여기 10분의 2 다 곱해야 되는데 여기가 3 여기가 5 2를 여기다가도 곱해야 돼요. 그러면은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5까지 온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플러스 10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P1부터 5P5까지 합 몇이었어요? 1, 4. 그렇지, 그게 얘예요. 그러니까 이게 2x를 알려준 거야. 그럼 얘가 4니까 결국에 답은 2분의 1 곱하기 4에다가 1부터 5까지의 합은 15예요? 그러면은 2분의 3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2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답은 2분의 7.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8배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28이라고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 식 정리를 해서 똑같은 모양 어디 있나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그려도 안 그리고 그냥 계산만 하려고 하면 못해. 알겠죠? 또 질문? 1074번이요. 어떤 과목의 시험 점수 x의 평균이 m점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대래요. 이 x는 m,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나왔을 때 새로운 확률 변수를 바꿨어. 이번에 t라는 값은 a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b. 이때 2t, t의 평균은 100이고요.
표준 편차는 20이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확률 변수가 바뀌었어요. 근데 확률 변수가 바뀌었을 때 얘들아 중요한 건 이 확률 변수의 모양이 1차 함수 모양이어야 돼. 그러니까 1차 변수 꼴이어야 돼. 그런데 x에 대한 1차 변수인데 지금 x가 묶여 있죠. 얘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시그마분의 a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 라고 x에 대한 1차 함수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2t가 구해지는 방식은 뭐가 되냐면 원래 x의 확률 변수에 시그마분의 a를 곱했어. 그 말은 평균도 똑같죠. 시그마분의 a를 원래 x의 평균에 곱해주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를 더해주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원래 x의 표준 편차에 최고차항, x의 개수만 곱해주면 되지. 시그마분의 a라고. 그러면 그걸 계산할 거예요. 얘는 m 값이었어. 여긴 시그마였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뭐야? 여기다가 m 대입하니까 이거 다 지워지고 남는 게 b야. 그럼 b가 바로 몇이라는 거야? 문제에서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b는 100이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또 여기는 시그마 x는 시그마였어. 그럼 여기다 시그마 대입하니까 약분되죠? 그럼 이게 그냥 값이 a라고 나오는데 시그마 t는 20이래. a는 20이라고요. ab 값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 꼴의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x에 대한 1차 함수 꼴이 중요해요. 또 질문. 1090번이야.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2, 4, 6) 8이구나. 8, 16에 대해서 얘는 k분의 4c1 k분의 4c3 2 k분의 4c3 k분의 4c4 근데 이 값이 토탈 합 1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확률들의 총합을 구할 건데 k분의 4c1부터 4c4까지의 합이에요. 몇 나와요? 15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2항정리 쓰면 돼. 2의 4제곱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그럼 그게 1 나온다는 건 따라서 K는 15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평균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요 얘들아 어떻게 응용할 거냐면요. 그러면 우리 확률 질량 함수를 정리를 해보면 이건 뭐냐면요. 확률 변수 값들이 물론 일일이 곱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조금 더 빠르게 예상하는 방법. 왜냐면 이걸 16 곱해야 되고 8 곱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확률 변수는 지금 2의 x제곱들인 거예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그럼 그 x에 따라서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지금 뭐냐면은 15분의 4cx였던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평균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x는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2의 x제곱이랑 얘 확률 질량함수 15분의 4cx를 곱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15분의 1만 그냥 앞으로 꺼내세요. 15분의 1 앞으로 꺼내고 나면 x는 1부터 4까지 4cx 곱하기 2의 x제곱인데 이거 뒤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면 1의 4-x제곱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항정리 전개식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5분의 1 곱하기 얘는 전개로 하면은 2 더하기 1의 몇 제곱? 4제곱. 근데 그거는 0부터 시작했을 때잖아요. 근데 정작 4시 0일 때가 없지. x가 0일 때 몇 나와요? 그래서 그 1 빼줘야지 한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몇 나와요? 15분의 80. 그러니까 5로 약분하면 3분의 16 나오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2, 3x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그냥 3 곱하기 3분의 16 더하기 1 해서 17이다 라고 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그냥 곱하고 일일이 해서 해도 크게 문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숫자가 이제 여기가 막 2, 4, 8, 16이 아니라 거듭제곱이 더 커져 있어봐. 그래서 한 막 15의 거듭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봐. 그래 버리면 계산이 안 되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자꾸 이항 정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요렇게. 또 질문 1110번? 1080번? 1080번 볼게요.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이 마이너스 1, 0, 1, 2이고 x의 질량 함수가 px는 10분의 x 플러스 2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그냥 표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 0, 1, 2일 때 그때의 확률 정리해볼까요? x가 1이면 10분의 1, x가 0이면 10분의 2, x가 1이면 10분의 3, x가 2면 10분의 4. 그러면 2x는 10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8 하니까 1 나오고요. vx는 2x 제곱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하고 곱하고 다 하면 돼요. 그럼 10분의 1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16에서 1 빼야겠죠. 그럼 얘는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문제에서 2ax 플러스 b는 0 나와야 되고요. vax 플러스 b는 1 나오게 만드세요 라고 했다는 거. 원래 평균값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 것, 즉 그냥 a 플러스 b가 0 나와야 되고요. 얘는 원래 평균에 a 제곱을 곱해주죠. a 제곱이 1 나오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반대로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1이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a가 이미 양수다 라고 전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위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3a 플러스 b니까 답은 2번. 됐나요? 또 질문. 더 없어요?
1168번. 1168번? 신우야, 그래서 언제 보실 건데요? 영상은? 나 그럴 건 왜 찍었냐? 응? 언제 볼 거냐고. 오늘 볼게요. 너 오늘 안 보기만 해라. (368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고 3의 배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1점을 얻는 게임이 있대요. 자, 이 게임을 270번 반복할 때 점수의 기대값이야. 자, 우리는요 보통 이항분포를 쓰는 건 어떤 횟수에 대한 게 확률 변수일 때예요. 즉 뭐냐면은 3의 배수가 나온 횟수가 확률 변수 x일 때는 이항분포로 b 270,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에서 몇이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때 쓰는 거야. 횟수가 x일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점수를 계산한다고 하죠. 그러면 환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점수를 y라고 볼 거예요. 근데 이 y는 어떻게 되냐면 3의 배수가 나온 만큼은 몇 점씩 얻고 그러면은 x번은 3x씩 얻는 거야. 그럼 나머지 270번에서 x번을 뺀 나머지는 3의 배수가 안 나왔을 텐데 그때는 몇 점씩 얻는데요? 1점씩 얻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적어도 될 일은 없어 얘는. 이걸 더해주는 거. 즉 2x 플러스 270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할 y라는 거죠. 그러면은 점수의 기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건 2y예요. 이거는 x의 평균값의 2배에다가 270을 더할 건데 이항분포 아니까 바로 2x 구할 수 있잖아. 몇 나와요? 490. 90 나. 누구야 방금? 이항분포 나 깜짝 놀랐네. 이제 저것이 곱셈도 못하나. 2x의 평균은 90이죠? 갖다가 계산하니까 450이 점수의 평균이다 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얘들아. 이항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는 점수가 아니야. 횟수야. 그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알겠죠?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봤었어요. 이산확률 변수는 어떤 걸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죠? 셀 수 있는 거, 카운트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몇 개, 몇 회, 몇 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카운트가 가능해서 정확하게 표를 그려낼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했으면 오늘은 반대로 연속확률 변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사실 이 연속확률 변수는 내용 자체가 좀 되게 복잡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나올 문제가 몇 개 없다는 거야. 연속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분산을 구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 일단 연속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셀 수가 없는, 즉 말 그대로 어떤 확률 변수 자체가 연속적인 거야. 그 연속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시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길이 또는 무게, 온도 이런 것들처럼 어떤 정확하게 값을 딱딱딱 끊어내기가 힘들어내는
한 요소가 확률 변수일 때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아무래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표를 그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대신에 뭘 그리게 되냐면은 항상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어떤 확률값이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함수식이 있겠죠. 그 함수식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지난 시간에 이상 확률 변수일 때는 어떤 함수라고 부른다 했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반대로 얘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초반에 이제 보통은 알려줘요. 이상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혹은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라고 알려주면은 이제 당연히 표를 그리냐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냐가 보이겠지만, 그러지 않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혹은 확률 밀도 함수가 라고, 확률 변수는 명시를 하진 않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함수식이 어떤 함수식이냐를 통해서 우리는 얘는 이상 확률 변수구나, 얘는 연속 확률 변수구나 라는 걸 구분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확률 밀도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건데, 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생각을 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절대로 음수가 나타날 수는 없어요. 어떤 x가 a 이상 b 이하,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a 이상 b 이하라고 하면은 그 a부터 b까지에 대한 그래프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우리 확률의 총합은 몇이죠? 1이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전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은 1로 나타나는데, 그럼 그때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어떤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타날 수 있는 값을 구할 거예요. 그때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해당하는 넓이가 바로 확률값인 거야. 근데 우리 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정적분. 다들 기말고사 범위가 정적분 넓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fx가 음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이가 확률값인데 만약에 음수여봐. 확률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생겼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넓이가 얘에 대한 값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 전체 A부터 B까지 전체 적분을 했을 때는 항상 몇이 나와야 한다? 몇으로 나와야 한다? 1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전체 넓이는 항상 1이다 라는 게 고정이에요. 그래서 종종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안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미지수 값을 찾는 방법은 전체 넓이가 1이 되게 하는 미지수로 정리를 해주면 돼. 근데 이제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곡선 그래프를 알려주기는 했지만요. 얘들아, 실질적으로 너네가 많이 풀 모양은 대부분은 직선 그래프예요. 1차 함수 그래프거나 상수 함수 그래프거나. 그러면은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보통 이게 뭐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이거든요. 넓이들이. 그냥 도형 넓이로 이용해서 구해도 돼요. 굳이 적분 알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어떤 상황이 많이 나타나면요, 구간마다 함수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 1차 함수였다가 여기서는 직선이었다가 여기서는 또 다른 1차 함수식이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적분하려고 하면은 구간마다 적분해야 되나? 식이 다 바뀌면은. 그래 안 그래? 식이 다를 때는 그 식마다 적분을 해야 되죠. 근데 적분이 핵심이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넓이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이용해서 다 더한 게 1이 되게끔 하는 걸로 그냥 구하라고요. 알겠나요? 네. 얘는 이게 끝이에요. 평균 분산을 못 구해. 이래서.
여기서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분산을, 평균을 못 구하면 당연히 분산을 구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상확률 변수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문제 자체가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막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엄청 많았어. 근데 얘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진짜로 이것만 나와. 그러니까 연소확률 변수는 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연소확률 변수는 보통 뭐가 많이 나오게 되냐면은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로 대신에 많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 이산확률 변수를 했을 때는요, 상대적으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항 분포 자체는 어땠어요? 내용이? 되게 쉬웠어. 뭐 별게 없었어. 그냥 B n, P 표현해 놓으면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건 아니야. 얘는 연소확률 변수 자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 정규 분포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연소확률 변수 중에서도 어떤 함수식 자체가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를 나도 못 외웠어. 미안한데. 식이 뭐였더라? 뭐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fx식이 어떤 식이냐면은 얘도 안 나와 있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 내 기억에는 뭔 이런 모양이었는데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분의 뭐 2에 뭐 아무튼 뭔 식이 있어. 이렇게 필요 없어. 안 내도 돼. 왜냐면은 이거요, 이 2라는 숫자는요 그 미적분에서 나오는 자연상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 2점 얼마 뭐 되게 무한소수예요. 근데 그거의 지수함수 꼴이에요. 지수함수 꼴이라서 못해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가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러면은 뭘 의미를 하냐면은, 그래서 문제에서 대놓고 뭘 알려주냐, 평균값과 분산 혹은 표준편차 값을 그냥 알려줘요. 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연소각률 변수에서 애초에 평균과 분산을 못 구했잖아. 근데 갑자기 정규 분포 구하라고 하더니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는 항상 대놓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 평균이 m,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라고 지칭을 해요. 그냥 x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정규 분포를 n이라는 약자를 써서 n, m, 시그마의 제곱, 즉 평균, 분산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규 분포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하나의 종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x축에 닿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 말했죠,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다 보니까 x값이 0이 나올 수는 있어 없어? 없어. x축이 점근선으로 가져요. 그래서 x축엔 닿지는 않고 한없이 그냥 x축에 가까워지는 모양인데, 얘를 우리가 보통은 종 모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거 종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그려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종 그리세요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종의 앞면을 딱 봤을 때, 정면을 봤을 때 모양이라는 거야. 비슷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해서 얘를 이제 종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은 대칭 축이 있어요. 딱 한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모양인데, 이 대칭 축은 어디냐면은 바로 평균값에 대한 대칭 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평균을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정작 그럼 이 표준
표준편차의 역할은 뭐냐? 사실 이 표준편차의 역할은요, 정규분포의 그래프만 그려놨을 때는 우리가 하나만 그렸을 때는 별로 비교 대상이 안 돼. 이 표준편차 값은 이제 그래프가 한 두 개 이상이 그려졌을 때 비교가 대상이 될 텐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어쨌든 얘도 하나의 정규분포는 연소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 전체 넓이 값은 몇이겠어요? 이 전체 넓이는 1이에요. 얘가 확률 값이야.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반만 해당이 되는 값은 몇이겠어요? 얘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 이상, 반대도 마찬가지야. 혹은 반대로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값은 얘는 0.5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정확하게 평균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적분을 생각을 해봐. 어떤 P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라는 값이 정확하게 알파라는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해. 그럼 우리 아까 얘는 넓이, 적분을 이용한다 했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알파까지 적분인데, 알파부터 알파까지는 적분하면 몇이에요? 0이잖아. 그래서 어떤 값이 정확하게 그 값으로 나올 확률이 0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상확률 변수를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잠깐 설명을 했어요. 키가 160일 확률을 구하자면 이 키라는 확률 변수는 이상확률 변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어. 왜냐? 사람의 키가 정말 칼로 자른 듯이 정확하게 160이라고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정말 희박한 확률, 진짜 엄청난, 이건 내가 보기엔 로또 당첨의 확률보다 더 적어.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로 0이 어떤 사람 고를 수는 있어. 하지만 정말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통은 뭐 160 이상, 170 미만인 사람을 고를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걸 나타내는 확률은 0이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나타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건데, 자, 문제는 얘는요, 적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쟤는 분명 적분을 하라고 했어. 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겠지. 근데 얘는 지금 식 모양 자체가 애초에 뭐 이상한 함수인데, 이거는요, 그 공대생한테 시켜도 못해요. 수학 전공자한테 시켜도 못해요. 왜냐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못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러면 문제가 안 나오진 않겠죠. 이제 우리는 이 넓이를 보통 어떤 걸 보고 푸냐면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걸 보면서 풀어요. 그걸 이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얘는 정확하게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게끔 이미 표가 정리가 되어 있어. 통계학에서 이미 정리를 해놨어. 보통 이제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뒤에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어떤 Z라는 값에 대해서 여기가 뭐 0.0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뭐 0, 1, 2, 3, 4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소수 둘째 자리에 되는 거야, 우리. 많이 봤죠, 이런 거? 루트 막 제곱근표 봤을 때처럼.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면요, P0 이상 확률 분포가 Z 이하로 나타난 거야. 0이잖아요, 평균값이.
그럼 0부터 어떤 z에 해당하는 값까지의 넓이 값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요. 평균이 나타내는 건 대칭 축의 위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평균 값이 움직인다는 거는, 바뀐다는 건 그래프에 뭐가 바뀌는 거겠어요? 어? 평균 값이 달라지면 뭐가 바뀌겠어? 그렇지.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이 되거나 왼쪽으로 평행 이동이 되거나 평행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의 역할이 뭐냐? 자, 이 시그마의 역할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건 아니야. 우리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죠. 표준 편차가 커지다는 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어. 더 고르다는 표현이에요? 고르지 않다는 표현이에요? 그치, 골고루예요. 얘는 고르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만큼 다른 x값들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상대적으로 이쪽이 높아져야 돼. 근데 이 모양이 그냥 높아지기만 하면요, 얘들아, 넓이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져버리죠. 원래 이 넓이가 1이었는데. 그래, 안 그래? 그 말은 여기는 높아지는 대신에 이 부분을 낮춰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가 원래는 항상 최대값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 최대값을 가지는 이 부분이 낮아지면서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게 시그마가 작은 값일 때인 거야. 어떤 두 개의 시그마의 값을 비교를 했는데, 만약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비교했을 때 시그마 2가 더 커. 근데 정규 분포가 평균 값은 같대. 그러면 같은 평균값, 즉 같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시그마 1의 그래프는 그만큼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다 고만고만 비슷하다는 거야, 나타나는 값이. 그러니까 x값이 거의 대부분 다 평균치에 비슷하게 나타나지 평균에서 멀리 있는 값이 나타날 일은 거의 드물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프가 좁고 높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얘가 시그마 1에 대한 그래프야. 그럼 반대로 시그마 2의 그래프는 뭐냐면은 평균치에서 더 멀리 있는 값도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넓이는 그만큼 낮아져야 되잖아. 이 높이는. 그래서 폭은 점점 넓어지고 높이도 낮아지게끔.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게 시그마 2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두 그래프를 주고 표준 편차 값을 비교하세요, 평균 값을 비교하세요 라는 문제들이 나와요. 평균은 이 그래프에 아예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가 다른 상황이야. 축이 같으면 평균 값은 같아요. 하지만 그 그래프의 모양이 폭이 넓고 높이가 낮으면 표준 편차가 큰 거고, 폭이 좁고 높이 있으면 그만큼 표준 편차는 작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게 높고 낮다 이걸 생각을 해버리니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그 개념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표준 편차가 점점 커졌을 때 값이 고르다인 걸까 골고루인 걸까를 비교를 했던 거예요. 기억나요? 이거 잘 기억해서 그래프의 모양 비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아까 표준 정규 분포일 때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표가 있다 했어.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일 때만 쓸 수가 있어. 근데 매번 모든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항상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수는 없겠죠. 매번 평균값도 달라지고 표준 편차가 다 달라. 그럼 얘네들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 이런 상황에선 구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냐? 이 그래프들을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평균도 다른 이 모든 그래프들을 다 표준 정규 분포에 맞게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바로 표준 정규 분포화라고 부르는 건데,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0과 1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그걸 구해주는 식이 바로 우리는 Z라는 값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Z는 바로 뭐냐면 원래 이 정규분포 시그마 값 있죠? 표준 편차 분의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으로 해주면 이게 바로 그래프 자체를 평행 이동과 모양을 바꿔서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주는 공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처럼 여기에서 만약에 A부터 B까지의 넓이 구하세요라고 했어. A 이상 B 이하가 나타날 확률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X에서는 구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원래 X의 평균은 표준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겠죠? 그러면은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니까 이 모든 값들을 같이 다 이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구할 방법은 시그마 분의 A 마이너스 M 이상 시그마 분의 B 마이너스 M 이하. 그럼 여기가 X가 아니라 Z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을 보고 찾는다는 거지.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자, 근데 문제는요. 표준 정규 분포표는 양수값에 대한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즉, 평균치를 기준으로 여기밖에 안 나와. 그치. 근데 만약에 음수를 알고 싶다. 그럼 음수는 아까 말했잖아. 그래프는 대칭이라고. 여기가 만약에 0부터 0.1까지의 확률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0.1부터 0까지의 확률을 알고 싶대. 어차피 값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더하거나 혹은 적절하게 빼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률값을 구한다라는 거야. 사실 이것만 하면 돼 이제 우리는. 계산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순덕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상확률 변수랑 이항 분포가 이미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했었지만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문제가 너무 쉬워. 낼 게 몇 개 없어. 이 공식만 이제 계속 계산 연습만 할 거야 우리는. 그리고 아직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나올 문제는 이상확률 변수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오지 정규 분포가 엄청 어렵게 나와. 이건 거의 없어. 정규 분포는 웬만하면 공식만 외우면 한 진짜 4등급 이상 애들은 다 풀어. 못 푸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점수 판별력이 거의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수업 전에 이제 오답풀이 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은 이상확률 변수는 문제의 변형성이 굉장히 커져.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확률 자체를 구하는 것도 힘들 거고 얘는 애초에 확률을 구할 일이 없어. 알아서 문제 다 줘. 평균도 알려줄 거고 분산도 알려줄 거야. 그거 안 알려주면 못 풀거든. 그걸 알려줘야 이 표현을 써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면 애초에 그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푸는 문제를 연습을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시간 관계상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1206번부터 같이 봅시다. 자 1206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다. 단 얘는 0부터 3까지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3까지. max가 3일 때 함수값은 3k로 나올 텐데 아까 말했잖아. 이 넓이가 몇이어야 한다고요? 얘가 넓이가 1로 나와야 한다고요. 그럼 넓이는 지금 2분의 9k니까 그게 1이 나오기 위해선 따라서 k는 9분의 2다 라는 정보를 얻었고, 그럼 문제에서 p가 2 이상 3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2부터 3까지를 구할 건데 이거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넓이에서 이 앞에 거 넓이를 빼도 돼요. 이게 더 빨라요, 근데 사실. 왜냐면은 x가 2일 때는 2k잖아. 그럼 넓이도 2k죠. 그럼 결국에 얘는 전체 1에서 2k를 빼는 격이 되는데 k는 9분의 2였으니까 답은 9분의 5라고 나온다는 거지. 굳이 복잡한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들아. 조금이라도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요. 알겠나요? 다음 1219번. 오늘 받은 프린트는 얘들아 이거 다음 주까지 할 분량이거든요. 다음 주에 놓고 오면 안 돼요. 책 없는 사람들은. 책 좀 가져오세요, 이제.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이고 확률 p, x가 1 이하일 확률과 2 이하일 확률의 값이 두 근이다 라고 나왔어요. 얘는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래. 자, 그럼 얘는 2, 3, 1, 2로 봤을 때 x가 2분의 1과 3분의 1로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2분의 1이고 누가 3분의 1일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0부터 3까지가 fx라고 나왔어. 근데 그 안에서 1 이하일 확률은 0부터 1까지겠죠. 2 이하일 확률은 0부터 2까지일 거야. 그럼 누가 봐도 2까지 넓이가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더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2 이하일 확률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고 바로 얘가 몇이 되고 둘 중에 더 큰 값 2분의 1이 되고 1 이하일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1보다 크고 2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정규 분포에서는 얘들아 등호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지만 어차피 정규 분포란다.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값까지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 등호의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차피 넓이를 구할 거라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1부터 2까지니까 얘는 전체 2 이하일 확률에서 1 이하일 확률을 빼는 걸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하니까 답은 6분의 1. 다음 1022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가 fx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평균 이하일 확률과 평균 이상일 확률은 모두 0.5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2번. x는 m, 즉 평균일 때 확률 밀도 함수는 최대값을 갖는다. 맞죠? 3번.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m 플러스 a 이하일 확률과 m 마이너스 a 이상일 확률은 같냐라고 했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건데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뤄요. 그럼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하면 m 플러스 a는 여기야. m 플러스 a 이하일 확률은 이쪽이죠. 반대쪽. 근데 반대로 m 마이너스 a는 여기 있어. 얘 이상일 확률은 이쪽이잖아. 그럼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이 부분 넓이들이 모두 같겠죠. 해서 똑같습니다. 4번. a가 평균 미만일 때 a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빼는 거냐라고 말했어요. 자, 정규 분포가 있는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a는 평균보다 작대. 그러면은 a는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확률이 a 이상일 확률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반 0.5에서
더해줘야 되는 거죠. A 이상일 확률, A부터 M 이하일 확률. 근데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나중에는 옮겨서 뭐와도 같아? M 이상 마이너스 A 이하일 확률을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뺀다고 했으니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클 때 A 이상 B 이하일 확률. 방금 여기서 했던 문제예요. B 이하일 확률에서 A 이하일 확률 빼주면 된다는 거. 다음 1228번. 정규분포 n을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직선은 평균에 대하여 대칭이고 x축이 점근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번.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가 시그마이다. 그게 바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시그마가 커질수록 얘가 폭이 넓어진다 했죠. 이게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는 사람들이 배울 내용인데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해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한 번 있어요. 대략 한 이쯤 어딘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곡점이 평균값에서 이 거리가 바로 시그마를 의미해. 근데 시그마가 커질수록 그래서 이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였어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곡선 y는 fx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맞죠? 4번. 평균값이 일정할 때 표준편차 값이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진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5번. 표준편차의 값이 일정할 때 평균값이 달라지면 모양이 달라진다? 모양이 아니라 위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1236번. 그리고 1234번. 두 문제 지금 잠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볼래요? 1234번이랑 1236번. 자, 됐나요? 같이 볼까요? 1234번. 지금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가 더 큰 상태일 때 두 확률 변수 x와 y는 각각 정규분포 10, 시그마 1 제곱, 10, 시그마 2 제곱을 따르고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 gx 일 때라고 합니다. 지금 fx가 좀 더 높죠. 그 말은 이제 시그마 1이 더 작다라는 걸 이제 의미를 한 거였어요. 다음에 지금 조건을 봤더니 A와 B 중에선 B가 더 크고 둘 다 10보다 크대요. 근데 나를 봤더니 FA와 GA의 값이 같고요. 다에서는 10 이상 A 이하일 확률과 A 이상 B 이하일 확률 값이 같대요. 옳은 것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 FB보다 GB가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프가 멀리 갈수록 점점 GX가 더 높아졌으니까요. 기억 맞아요. 니은 X가 10 이하일 확률과 Y가 10 이상일 확률을 각각 더하면 1이 나는데 자, X가 10 이하일 확률은 몇 나와요? 0.5. 0.5. 평균 이하니까 0.5야. Y가 10 이상일 확률은 몇이에요? 0.5. 그치. 얘도 평균이 10이니까 평균 이상일 확률이라서 0.5예요. 그냥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둘 다 0.5라서 더하면 1. 니은 맞죠? 디귿이 의미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2A가 B 플러스 10보다 작냐 했는데 이거는 결국에 평균치예요. B와 10의 평균값이 A보다 크냐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G랑 F는 언제 만났어요, 이미? A에서 만났죠. 그래, 안 그래? 그 말은 값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지금 다의 힌트를 보면은 P 10 이상 X가 A 이하일 확률과 P A 이상
x가 b 이하일 확률이 같대. 근데 우리 f의 그래프는 축에서 제일 높이 나타나면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0부터 a까지 나타날 확률이랑 여기 넓이랑 얘가 같아지려면 그만큼 b가 많이 멀리 있어야 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이 넓이가 얘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 말은 10과 b의 중간값은 아무리 못해도 a보다 크겠죠. 이 디귿의 힌트는 사실 다의 정보를 가지고 푸는 거였어요. 두 개의 넓이가 같아졌는데 얘의 높이가 그만큼 높다는 거, 얘가 그만큼 많이 멀리 있어야 한다 라는 걸로 이해하고 푸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리을은 10 이상 C 이하일 확률이 0.25이면 A보다 C가 더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Y가 맞죠? 왜냐면은 FA랑 GA랑 같다고 했어 이미. 그러면은 A까지의 넓이가 0.25는 안 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더 멀리 있어야겠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말이 된 겁니다 얘는.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1236번 볼게요. 이걸 좀 치우고. 세 확률 변수 x1, x2, x3의 각각 정규 분포를 지금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어요. f, g, h에 대해서. fx에 대한 정규 분포가 첫 번째 n m1, 시그마 1 제곱이고요. gx에 대한 정규 분포가 두 번째 m2, 시그마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hx에 대한 확률 변수가 m3, 시그마 3의 제곱인데 우리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 fx랑 hx는 축이 같아요. 그 말은 m1과 m3는 같다는 걸 알려줬죠. 하지만 fx의 그래프가 더 높이 있어. 그 말은 시그마 1과 시그마 3를 비교했을 땐 시그마 3가 더 크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근데 hx랑 gx는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 말은 얘는 시그마 2는 같다는 거죠. 하지만 값이 오히려 gx의 그래프가 더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m2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가를 봤더니 fm1이 hm1보다 크고 그 다음에 gx는 3만큼 이동했다. 그럼 뭐야? 얘는 gx 그래프는 h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대요. 그 말은 m2는 뭐와 같다? 그렇지. m1 플러스 3과 같다. 라는 거 가에서 정보 얻었고요. 나를 봤더니 x1이 8 이하일 확률이 0.5래요. 뭐예요? m1이 8이다. 평균 이하여야지만이 0.5라고 나오잖아요. 다 나왔네. 그러면 m2는 자동으로 11이다. 라는 두 번째 정보 또 바로 얻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를 봤더니 자 그러면 다에서는 p x2가 m2 11 플러스 1 그러니까 12 이상일 확률은 0.38인 거고 p x3에서는 m1 8 마이너스 3이니까 5 이하일 확률이 0.22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p 12 이상 x2가 14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정보가 뭘 알려준 거냐면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만든 거야. 얘에다가 3씩 더하면 그게 m2가 되겠죠. 왜냐면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한 거였잖아. 왜 도현아 이해 안 가? 그 말은 얘는 뭐와 같냐면 p x2가
3 더하니까 8 이하일 확률이 0.22와도 같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x2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gx 그래프. 평균값이 11이라고 알아요. 근데 8 이하일 확률은 여기가 0.22야. 그러면 1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건 어디겠어요? 14가 되겠죠. 여기가 0.22야. 근데 문제에서 여기 12 이상일 확률이 0.38이었어요. 12라고 하면 여기 전체가 0.38이야. 그럼 이만큼은 0.16. 그게 바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12 이상 14 이하일 확률인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고 풀면 사실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그냥 같이 보려고 하면 이게 뭔 소리인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결국에 정보를 얼마만큼 내가 정리를 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지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소영아 이해 가요? 도경 이해 가요? 현서 이해 가요? 졸고 있는 거 아니죠? 다현아 이해 가요? 자, 다음 1237번 볼게요. 정규분포가 7,3의 제곱을 따를 때 P 2A-5 이상 4A 플러스 1 이하의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에 대칭이에요? 7을 기준으로 대칭이겠죠. 그럼 2A-5부터 4A 플러스 1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디를 포함해야겠어? 최대한 여기 이 가운데 제일 높은 부분을 포함해야 돼요. 그 말은 여기 2A-5부터 4A 플러스 1까지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면 여기가 넓이가 최대가 돼. 멀어질수록 얘네들은 넓이가 작아져요. 이해 가요? 그래서 2A-5와 4A 플러스 1의 평균값이 7이 되게끔 두 개의 합은 6A-4니까 그게 14가 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는 3이라고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왜요? 뭐가 달라요? 책 달라요. 책이 달라요? 제가 P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있는데요? EA-3부터 EA 플러스 6까지 아 그래요? 뭐 그냥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원리만 알세요. 이게 아마 그거 개편되면서 조금씩 문제를 바꿀 수는 있어요. 얘네들도. 자, 1242번을 보면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확률이 m 플러스 시그마가 0.8413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는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자, 그래프를 볼게요. 평균을 기준으로 m 플러스 시그마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 이하가 0.8413이야. 근데 이 이하는 여기 반 0.5까지 더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만 해당하는 건 몇이겠어요? 0.341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m-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는 간격을 똑같이 갈 거잖아요. 시그마만큼 더해줬고 시그마만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답을 넓이는 똑같겠죠? 그래서 얘의 확률은 0.6826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다음 1247번.
확률 변수 x 정규 분포가 110,4의 제곱을 따를 때 x가 100 이하일 확률과 x가 a 이상일 확률은 같고 그걸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켰을 때는 b 이상일 확률과 같대요. 자, 일단은 그래프의 모양은 뭘 기준으로 대칭이었어요? 110을 기준으로 대칭이었어요. 그러면은 100은 오히려 110보다 작으니까 100 이하일 확률이랑 A 이상일 확률을 같으려면 A는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어야겠죠. 따라서 A는 몇이다? 12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 표준 정규 분포와 공식 쓸 거예요. Z는 시그마분의 x-m. 그럼 시그마가 지금 4라고 나와 있고요. x 값은 우리가 지금 12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등호 방향은 똑같이 가야 돼, 얘들아. 얘를 보면 안 되고 얘를 봐야 돼. 여기는 이상이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a 마이너스 평균 110을 한 게 b인데 a가 120이라고 나왔으니까 2분의 5가 바로 b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다음 1257번.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m, 2의 제곱을 따르고 p x가 7 이하일 확률과 x가 5 이상일 확률이 같대요. 그 말은 7과 5의 중간이 바로 평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평균은 몇이다? 6이다. 평균치 나왔으면 지금 문제에서 4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옆에 표준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라 했으면 얘를 표준정규 분포화 시켜야 돼. Z는 2분의 x-6으로 봐야 되니까 4 집어넣으면 얘는 Z가 마이너스 1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표준정규 분포화 그리면 표준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란 말이야. 마이너스 1 이상을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은 누구랑 같다? 0부터 1까지가 같아요. 따라서 Z가 1일 때가 확률 몇 나와요? 표에서 보면 그래서 0.3413 더하기 0.5까지 해서 0.8413이다 라고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까? 다음 이거 유형 몇 개 있냐 총?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봅시다. 오늘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다음 1268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어요. 이때 확률 45 이상 A 이하일 확률이 0.818으로 나왔다라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확률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없어.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켜야 돼.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면 5분의 x-50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Z의 범위가 몇 이상 몇 이라고 나와요? 45를 넣으면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A를 넣으면 5분의 A-50 이하라고 나올 텐데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을 기준으로니까 마이너스 1은 오히려 음수예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는 몇 나와요? 우리 표준 정규 분포 표 보면 0.3413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까지의 확률이 0.818호라고 나오려면 반대편의 넓이가 몇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0.474
0.472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0.4772로 나와 있는 확률 변수 값은 몇이에요? 그치, 여기가 2야. 그러니까 얘가 2가 되게 하는 A를 구해라. 따라서 A는 60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정규 분포는 그냥 계속 공식 싸움이라고 했는지 이해 가나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계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계를 배울 때는 통계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통계 한번 개념 설명을 배우고 문제 풀잖아? 그럼 통계가 제일 쉽다 그래. 그러니까 수능 볼 때는 통계 단어를 틀리는 애들은 없어. 확률을 선택한다고 하면 여기서 틀리면 좀 문제가 돼요 이제. 보통 틀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내년에 수능을 확통으로 선택하는 사람 누구예요? 확통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얘들아, 선택 과목이 총 8문제 나오잖아요, 이제. 네. 수원수투 필수 과목이 22문제가 나오고, 뒤에 선택 과목이 8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미적분이 8문제고, 뭐 확통이 8문제고, 이렇게 나갈 텐데,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요, 무조건 서술형이,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니지, 주관식이죠? 주관식이 딱 2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통계야.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뭐 한 문제만 노리면 되는데 사실 이 한 문제는 그냥 거의 버린다고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그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데 조건부 확률 중에서도 경우의 수랑 다 때려 넣은 조건부 확률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됐다 길어. 뭔 상황이 엄청 복잡한데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평소에 봤던 그런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그 경우의 수 자체로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조건부 확률을 낼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확률 선택하면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야 돼.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맞으면 다행이고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목표가 96점이면 되는 거예요. 거의 100점을 노리기가 힘들어.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왜냐면 특히나 확통을 선택한다는 건 이과도 아니고 문과를 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의 수학보다는 다른 거의 비중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통은 거의 100점이 거의 안 나와. 뭐 정말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뭐 법대를 노린다거나 정말 그 문과에서도 제일 탑을 노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100점을 거의 맞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미적분 100점이 더 쉬워요. 왜냐면 미적분은 뭐 당연히 이과들 싸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원 수투를 할 줄 아는 애들이니까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을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부류가 비슷해서 미적분 100점 맞기가 오히려 더 쉬워. 근데 진짜 확통은 거의 그 마지막 주관식 문제는 그냥 거의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 오히려. 하지만 통계 문제는 진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병 주고 약 주고예요. 한 문제 어렵게 줄 테니 한 문제는 쉽게 줄게 뭐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주관식이 딱 2문제라는 거. 선택 과목은. 선생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난 좀 억울해요. 선생님은 그냥 기하고 뭐고 그냥 싹 다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 친구들이랑 이제 선생님 수학을 전공을 했단 말이야. 선생님 동기들도 다 이제 수학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친구들이라면 가끔씩 이제 졸업하고 얘기하면은 나 요즘 애들 가르치는데 내가 지금 수능 보고 나 수학 100점 맞을 것 같다고. 나 지금 보면 의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그냥 냅둬. 뭔 미친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애들이 나 가르치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확통은 그러니까 통계는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 계속 이 계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1274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말로 나와 있지만 다 알려줬어. 평균이 4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0시간. 그러니까 뭐야? n 48,10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임으로 한 명을 선택을 할 때 봉사 시간이 58시간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 1274번 보면은 n
48,10의 제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고를 거는 x가 58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화 시키면 10분의 x-48이니까 뭐가 돼요? z는 1 이상일 확률 구하라는 거겠죠? 그럼 1 이상일 확률은 0.5에서 오히려 0부터 1까지를 빼야 되니까 0.3413을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0.187이에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1284번 어느 도시의 고등학교 학생 5,0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60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건요 얘들아 어떤 한 명의 점수를 선택을 했을 때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해가나요? 그게 그 한 명의 점수가 평균 60,10의 제곱을 따른대요. 그러면 5,000명의 학생 중에서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일 확률. 그럼 점수가 일단 80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겠죠? 얘를 Z로 환산하면 Z는 10분의 x-60이니까 2 이상일 확률. 그럼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니까 0.5 마이너스 0.4772. 그래서 0.0228의 확률로 어떤 한 사람이 80점 이상일 확률인 거야. 그럼 그걸 5,000명 중에서 하니까 여기다 곱하기 5,000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이 확률 변수가 점수에 관련된 건지 사람 수에 관련된 건지. 얘는 점수를 확률 변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 수는 그 확률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1289번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는 평균이 500, 표준 편차가 5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한 송이의 가격은 표와 같이 기준을 정하였을 때 가격의 기대값은 그러면 우리 이거 이상확률 변수거든요. 그럼 500 미만일 확률을 구해. px가 500 미만으로 나올 확률 있겠죠? 정규분포 계산하면 500 이상 550 미만일 확률을 구해. 550 이상일 확률을 구해. 그럼 그게 각각 1,000원을 받을 확률, 1,100원을 받을 확률, 1,200원을 받을 확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럼 이제 이상확률 변수인 거지. 곱해서 더하면 그게 가격의 기대값인 거죠, 또. 이게 이제 이상확률 변수랑 정규분포 문제를 혼합을 시킨 거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유형 13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자,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등교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a 이상일 확률이 0.8413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는 뭐 이제 할 수 있잖아. n 30,5의 제곱. 아 근데 이거 한 번씩 너네들한테 이거 함정을 하는 경우인데요.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뭐 평균은 1시간이라고 해놨는데 그 표준 편차는 분 단위로 나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분으로 환산을 해서 봐야 돼요. 근데 냅다 숫자만 보고 1,5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 그럼 이제 틀리는 거야, 바로. 알겠죠? 단위가 일단 같은지는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 많이 속냐면 시간 나왔을 때랑 무게 나왔을 때. 뭐 평균은 10kg이다. 근데 표준 편차는 몇 g이다. 그럼 이제 kg이랑 g이랑 그걸 안 보고 그냥 냅다 숫자만 써버리면 다 틀려요. 똑같이 g으로 환산을 하던지 아니면 똑같이 kg으로 환산을 하던지 그거는 바꿔줘야 돼요. 알겠나요? 했을 때 이제 정규 분포 쓰면은 x가 a 이상일 확률 구하세요 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화 시키면 5분의 a-30 이상일 확률이 0.8413이래요. 그러면 얘가 몇 나와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 나오면은 0.3413이랑 0.5 더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a는
25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유형 13까지 오늘은 숙제해 오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규분포 개념은 오늘 다 했으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 숙제였던 거 문제풀이 하고 또 뒤에 대표 유형들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알겠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